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6.17포인트, 1.25% 하락한 2069.38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6% 내린 666.3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장단기 채권의 금리가 역전하면서 미국 경제에 불황이 찾아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3일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경제 전문가 6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2020년에 미국의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이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에 불안감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역 협상에 대해서 그 상황과 그리고 그 결과를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히든스탁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고민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십니다. 단타장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시장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오늘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악재 요인이 두드러지면서 양시장이 모두 이제 낙폭을 키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냐면 지금 시장에서 정말 이게 종목을 공략해도 될 것인가 지금 매매를 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안 심리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시가 나쁠 때는 항상 이제 소수의 종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지금같이 증시가 나빠졌을 때 주목이 받는 섹터 혹은 주목이 받는 업종, 종목들은 그날 평소에 오르던 그 상승폭보다 훨씬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오늘 증시도 코스피 증시만 하더라도 지금 실제로 악재의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 미국 때문에 떨어진다, 중국 때문에 떨어진다, 이제 하다못해 또 이제 유럽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고 있죠. 악재는 다 갖다 끌어쓰고 있고 이제 뭐 핑계를 가져다 쓸 만한 것도 더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증시 차트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떠냐? 지금 아직까지도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낙폭을 키우면서 이게 지금 정말 종목을 가지고 갔을 때 주식을 했을 때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1월 그리고 12월까지 아직까지는 계속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현 실정이고 여기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수 차트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시 낙폭 이후에 횡보세는 보여준다. 그리고 반등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회복을 보여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악재들은 계속해서 쏟아지지만 종목들이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최대 낙폭 구간은 일정 라인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10월 달 말,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그때를 저점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종목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코스피 증시만 하더라도 실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IT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도 대부분이 이제 낙폭을 키웠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IT 반도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같이 이제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뭐 IT 반도체 얘기는 즉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IT 반도체 당분간 좀 힘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를 노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기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섹터들의 단기적인 전략으로 수익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진단을 해볼까요? 코스닥 오늘 더 많이 빠졌습니다. 2.26% 하락하면서 마감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이제 뭐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네. 지수도 그렇고 빠지는 거는 지금 양시장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뭐 지금 차트도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요인이 풀리지 않으면 개선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시장이 무너져도 뭐 우리가 항상 뭐 오르는 종목이 없어서 수익을 못 먹습니까? 오르는 종목을 못 찍어서 수익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장이 좋아도 오르는 종목 못 찍으면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실제로 셀트리온, 신라젠 통해서 수익 크게 본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뭐 상승장이다, 뭐 하락장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과연 이제 수익 볼 만한 종목을 지금 장이면 좀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거. 뭐 그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지금 같은 장에서 중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노린다면은 충분히 뭐 상승장과 뭐 하락장이 아니고 지금 횡보장이기 때문에 상승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이제 방송 집중하셔가지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하락장 이후에 횡보장세에서도 수익 볼 수 있는 비법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 있잖아요. 그 종목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하고요.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아난티 가지고 오셨는데요. 정말 이 종목은 특징주 중에 특징주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네, 맞습니다. 뭐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너무 빨리 올라갔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뭐 한 달 동안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불과 뭐 3, 4거래일 만에 급등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지금 이슈 받아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뭐 무슨 섹터다 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슈를 받아줘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단기 낙폭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섹터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실제로 지금 쌍과 매도가 터져주면서 바닥을 이제 쌍바닥을 형성을 해준 이후에 반등을 준 게 바로 아난티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결국은 정답은 차트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노려볼 수 있는 거 좀 실제로 저항 맞고 여기를 돌파해주는 부분에서 어떠한 거래량이 나와줬냐? 신고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어떠한 신고 거래량이냐면 바로 이번에 이슈가 터진 짐 로저스로 지금 실제적으로 세계적인 투자가죠. 짐 로저스를 아난티가 이제 사회이사로서 이제 선임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영입을 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이슈로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슈로 이렇게 급등해준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단기 급등을 한 이후에도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난티 지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미 급등을 한 이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급등을 보여주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단기 급등해가지고 이슈로 올라갔는데 급락하려는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오르는 종목만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같이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더 매매하기가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같은 종목이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세 번째 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로 뭐 종목들이 뭐 예를 들면 대선 관련주들은 지금 뭐 세 번째 급등을 보여주고 이런 상황인데 아난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급등입니다.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기 급등한 종목은 지금 빨간색 선 볼린저 밴드 상단선 지지만 해주면 충분히 재급등 노려볼 수 있다. 이날 급등한 날 종가 혹은 다음날 눌림 줄 때 뭐 지금 이러한 음봉 나와줄 때 야음량 패턴으로 이러한 자리에서만 공략한다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하면은
역시나 재차 급등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파동을 보여주죠. 이게 지금 낙폭이 많이 빠져있는 증시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줍니다. 한 번 쳐도 다시 한 번 또 20몇 프로 급등해주는 종목들. 그래서 지금 10월달 낙폭이 막 30% 무너져 있습니다. 종목이 50%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단기간에 한 종목이 올라갈 때마다 20%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번 더 파동을 줘서 두 번째 파동에서 20%대, 30%대 파동을 주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 한 번 오른 종목 첫 번째 파동에만 들어가더라도 두 번째 파동 수익 몇 번만 내면 50%, 30%, 40% 주가가 무너져 있는 종목 갖고 계시더라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지금 강력하게 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단타장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하티아입니다. 매수일 12월 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0,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경협주 간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제 대하티아이 10.71%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또 보합권에 마감했어요. 목표가까지 잘 갈까요? 일단 대하티아이 같은 경우는 크게 추세 무너지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이제 급등한 섹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실제로 대선 관련주, 뭐 유시민 관련주다, 황교안 관련주다 해가지고 뭐 정치인들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는 제가 남북경협주로 드린 종목이었는데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제로 이낙연 총리 관련주다 해가지고 묶여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160%대, 130%대, 100%를 훌쩍 넘기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슈를 좀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악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무엇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오를 구실 하나만 나와라. 오를 구실 하나만 나오면 제대로 날아가겠다. 지금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이슈가 지금 강력하게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무엇이냐? 바로 남북경협 관련된 이슈입니다. 실제로 지금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뉴스에서 연일 보도하면서 지금 남북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 터지지 않은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아직 1차 급등도 안 나오고 신고 거래량을 처음으로 터뜨린 종목도 거의 안 나와줬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이죠. 그때 한번 이제 남북경협주가 일제히 올라가면서 이제 남북경협주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라고 한번 이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 조정을 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급등 이후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차 급등을 노려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남북경협주를 차근차근 추세 지키는 것만 보면서 공략 들어가 놓으시면 그냥 매수해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추세 지키면서 2차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차 급등 이후 횡보하면서 2차 급등이 나와주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하티아이 지금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하티아이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 여기 지지를 받아줄 것이고 여기 지지만 받아주면 들고 가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조정은 나오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반등 보여주면서 9,000원 위로 올라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9,000원이 지금 저항선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하티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이슈를 기다리고 있죠. 실제로 이번에 뉴스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제로 남북 공동으로 이번에 26일에 13일이죠. 바로 전일에 이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개최한다. 남북 공동으로 26일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번에 26일 이슈를 기다리면서 철도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주들이 웅크리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종목들은 2차 파동은 고사하고 1차 파동도 안 나와줬기 때문에 대하티아이 충분히 제가 목표가 잡아드렸던 10,000원까지 노려봐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하티아이 홀딩 전략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26일에 그 착공식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관련된 철도주들도 함께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일단 뭐 철도주가 올라가면은 저는 이제 대하티아이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대부분의 철도 종목은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좀 큰 안목으로 본다면 경협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높고요. 일단 철도주가 우선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추후에 움직임
움직이는 파동들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재료로서 볼 수 있는 남아있는 재료 어떻게 보면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게 철도가 가장 이제 임박해 있는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닌 이상에는 증시 회복을 기다리는 뭐 어떻게 보면 미중 회담이라든지 미중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을 노리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벗어나서 증시가 호전될 만한 이슈를 기다리는 것 말고 개별적인 이슈로 지금 기다릴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재료가 바로 철도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경협주 중에서도 철도 관련된 종목들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다시 한번 파동이 왔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히든스탁 시즌 1에서 JST나 급등 초입에 잡아드리고 나서 맨 처음 개성공단이라는 이름하에 남북경협주가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악수하는 그 순간 남북경협주 무너질 거라 말씀드렸고 트럼프가 북미회담을 취소한다고 말했을 때 분명히 다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북경협주가 무너진 이후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올 거라 말씀드렸고 8월달 역시나 다시 한번 올라가 줬습니다. 이번에 제가 세 번째 파동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조정 이후에 남북경협주 이번에 파동을 놓치신다면 벌써 세 번째 남북경협주 파동을 놓칠 수가 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자연과 환경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일 11월 11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2,100원이라고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도 남북 경협주잖아요. 그 생태 보건 사업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철도주 가면 이제 또 남북 경협주들이 짜르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일단 남북경협 관련돼 있어가지고 철도를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철도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서도 실제로 지금 대북 제재 관련해서 철도 사업을 어느 정도 제재를 면제해주겠다 이러한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 제가 여기와 연관해서 이슈를 말씀을 드렸죠. 수로 공동조사를 했고 실제로 지금 남북이 같이 함께 움직여줄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뉴보텍 실제로 한강 구역권 이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낙폭을 보여줬던 자리가 있습니다. 5월 25일이죠. 급락을 보여줬던 이 자리 이하로 웬만하면 이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증시 낙폭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이 아래로 지금 낙폭을 보여주면서 10월 달 이 지금 지지라인 대 아래로 2,000원대 아래로 조정을 주면서 여기 저항을 맞고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2,00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게 되면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폭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2,5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2,100원으로 드렸지만 일단 뭐 한 차례 파동이 2,000원 위로 강력하게 나와줬을 때 2,5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요.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진행해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직접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청 많이 해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청 많이 해주시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민 있으시고 또 걱정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부터 진행해 볼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어떤 종목 볼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도 왔고요.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즈비전 매수가 5,32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시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15.51%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에는 단기 낙폭이 굉장히 커진 종목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굉장히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지금 증시에서 단기 낙폭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실제로 거래량을 강력하게 터뜨리면서 물량이 많이 나와줬다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증시가 이제 무너지면서 단기 낙폭이 크게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거든요. 실제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밴드 상단,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 돌파하지 못했을 때 단기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현재 장기 이동 평균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이제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가셔가지고 지금 낙폭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 있죠? 120일 장기 이동 평균선 여기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00원 4,500원만 손절가로 잡고 가셔가지고 다시 원래 자리까지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급락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박스권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121선 여기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보유하고 가시면 되겠다. 4,500원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는 6,000원으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500원, 6,000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네, 우원개발도 보이고요. 네오웨이즈도 보이네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장애님, 아모레퍼시픽 19만 570원, 비중 50% 가지고 계십니다. 꼭 부탁드려요, 꼭이요, 유유라고 오셨네요.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상승세가 많이 보였어요. 이때 아마 들어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조금 밀리면서 3.10%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떨어진 걸로 보일까요?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잠깐 나왔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매수가 부근이라서 저는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게 비중이 좀 높다는 게 걱정이 되는데 그러네요. 보통 이제 한 종목의 비중을 좀 많이 안 넣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 가급적이면 한 종목의 30-40% 이상의 비중은 안 넣으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40% 이상 넘어가는 비중은 웬만하면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종목 개별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만 공략하면 인생 역전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인생 역전 종목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굉장히 지금 좋은 자리에 들어가셨고 지금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었죠. 이유가 무엇이냐? 뭐 사드 보복이라든지 한알령이라든지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까지 터져주면서 지금 겹 악재가 지금 터져주면서 화장품주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매출 비중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수출이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뭐 아모레G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아모레 계열사였는데 당연히 이번에 악재가 터지면서 실적 쇼크도 맞았고요. 이번에 낙폭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건 다시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 악재는 다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태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완화가 됐을 때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뜻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황에서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죠. 지금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낙폭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중순이 화장품 관련주의 지금 전성기였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해준 모습이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현재 자리에서 들고 가신다고 했을 때 주봉상으로 여유 있게 들고 가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15만 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면 수익 한번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포커싱을 맞추셔가지고 목표가 25만 원 위로도 한번 노려보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접수도 끊이지 않고 오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S트래픽이요. 네, S트래픽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12,500원이고요. 네. 50%. 네, 50%. 예. 아까 바로 50%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50% 들고 계시네요. 저희 예. 단타장인 전문가께서 상담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지금 금요일인데 놀러 나가시지 않으시고 또 이제 시청하러 와주셨네요. 예, 예. 아, 예, 지금 이게 불금에 또 아무래도 증시 상황에서 계좌 복구 어떻게 보면 계좌를 안정시키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S트래픽 보유하고 계신데 제가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도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재료로 남아있을 만한 이슈가 철도 관련된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개별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간의 관계 그리고 이번에 중국과 미국도 남북 간의 관계 비핵화로 나가는 발걸음에 적극 협조를 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26일에 착공식에도 기대가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자리, 매수가는 저는 나쁘지 않다 봅니다. 너무 좋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이 남북경협주는 비중을 축소시켜 놔가지고 고수익을 노리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과거에 제가 블록체인 관련주를 말씀드릴 때도 자주 이러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낙폭이 떨어졌을 때 소액을 투자해가지고 뭐 아주 소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중을 많이 담지 않고 적은 비중으로 약수익이 아니라 고수익을 노려야 되는 섹터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남북경협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리에서요 여유롭게 가져가시되 고수익을 노리셔야 됩니다. 뭐 10% 꼴랑 10%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남북경협주는 한번 치면 뭐 지난번 파동 보셔서 아시겠지만 100%를 우습게 날아가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중을 많이 안 넣어도 되니까 비중은 줄이시되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그럼 비중을 좀 줄이면 부담도 덜 돼가지고 좀 낙폭이 떨어져도 이 버틸 수 있는 내성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비중만 좀 줄이시면 좋겠다.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보고 가면 될까요? 예, 목표가랑 손절가를 제가 이제 잡아 드릴 건데 비중만 좀 줄이시면은 예, 이제 예, S트래픽 같은 경우도 철도 관련주로 이제 급등 노리면은 뭐 17,5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목표가는 17,500원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여기 바닥 구간으로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 8,900원 정도로 잡아 드릴 테니까 뭐 예. 8,9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딱 지금 비중을 가져가실 때도 8,900원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17,500원까지 고수익 한번 이번에 좀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참고하셔서요.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계속해서 문자가 많이 오고 있네요. 이 종목 한번 볼까요? 네오위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장인 전문가님 제발 도와주세요. 네오위즈 12,700원에 20%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오위즈 어떻게 보세요? 네오위즈는 이게 우리 학생들이 많이 네. 아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 예. 이 축구 게임으로 유명해가지고 이 네오위즈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피망이라든지 뭐 피파 온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PC방 가면은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 있습니다. 요새도 그만큼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네오위즈가 거기에 이제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에 기대감이 많이 있기도 했었고 피망과 관련해서도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네오위즈 게임 관련주로 이제 보면서 진행을 했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이 종목을 가져갔을 때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냐 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 관련주 지금 상황에서 공략하는 거 뭐 나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증시가 워낙에 낙폭이 커져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급등을 보여줬던 자리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네오위즈도 보시면은 낙폭이 워낙에 많이 이제 나와준 종목이고 고점 찍고 그대로 무너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바닥권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과매도 시그널이 나와줬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과매도 시그널이 연속적으로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들고 간다고 하셨을 때 바닥권 10,000원에서 좀 살짝 위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1,7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시면 뭐 여유 있게 잡아서 10,000원이지만 제가 1,7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700원에서 1,500원 1,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증시 회복이 살짝만 나와주면 15,000원 위로 훌쩍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5,000원 단기적으로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이 종목 한번 볼래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쁜 앵커님.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동성제약 궁금해하시네요. 25,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5% 가지고 계십니다. 손절을 해야 할지요? 아니면 홀딩을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동성제약 오늘 2만 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주가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를 재개를 한다 했는데 지금 실제로 뭐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라는 이슈도 터져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셀트리온 조사를 들어간다 이러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야 삼성바이오로직스 넘어갔더니 또 셀트리온이야 이번에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실제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그 종목들이 투심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차례 급등을 보여주고 아직까지는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동성제약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동성제약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 제가 1차 급등 이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전고점 돌파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동성제약은 여기서 들어가시면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드린 종목이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때 공략하셨으면 급등을 노렸을 수가 있는데 너무 지금 단기간에 이미 한 차례 급등을 보여주고 여기서 올라갔을 때도 이미 고점에서 한 번 더 고점 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이 낙폭이 어느 정도 예견된 낙폭입니다. 그래서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보유하고 가신다면은 추가적인 급등을 노렸을 때는 추후에 조금 이제 모험을 거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낙폭이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 줄이시고 비중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로 줄이시고 가져가시면 손절가 15,000원 잡아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을 때 제가 3만 원 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되 잔량으로 15,000원, 3만 원 가격 전략 잡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을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현대통신요. 네, 그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2,000원에 20%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단타적인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또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예,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셨을 때 혹시 뭐 IoT 관련해서 들어가셨나요? 뭐 어떠한 재료를 보고 들어가셨나요? 뭐 사물 인터넷 예, 그게 앞으로 뭐 활성화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예. 좀 빠졌는데 11,000원을 못 넘기고 계속 거기서 헤매네요. 11,000원을 넘기질 못하고 예.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 12,0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예. 예, 지금 뭐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사업 비중이 대부분의 사업 비중이 IoT, 홈 네트워크 쪽으로 비중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IoT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여줘야 같이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슈가 다른 데로 너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호재로 쏠려 있으면 더 좋겠는데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악재 쪽으로 이슈가 많이 쏠려 있고 시장에 대한 악재로 지금 이목이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홈 IoT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눈길을 돌릴 틈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이제 미래성을 놓고 가져갔을 때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IoT 관련된 종목은 이제 그 내년 되면은 또 박람회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뭐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이번에 바로 이제 내년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내년 항상 매년 1월에 CES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이제 첨단 제품들이라든지 이 기기들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재작년에 이 CES에서 홈 IoT가 부각이 되면서 한 차례 급등세가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래성을 놓고 봤을 때 좀 중장기로 가져갈 생각이 있으시면 저는 충분히 승부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예. 중장기로 가져갈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단기로 접근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내년 한 2월까지는 갖고 있으려고. 아, 내년까지는 아직 가져갈 생각이 있으신 거죠? 예, 예.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내년까지, 내년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본다고 가정을 하고 가격 전략을 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파동을 보여주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를 지금 9,000원에서 지금 상당히 좀 올려서 제가 잡아드릴 건데 9,000원에서 지금 9,500원 부근 500원만 좀 예. 올려서 제가 손절을 잡아드릴게요. 왜냐하면 10월 달에는 증시가 무너지면서 낙폭이 커졌던 것도 있기 때문에 예. 9,500원으로 제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IoT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은 충분히 저는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3,000원을 일단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잡고 가셔가지고 손절가는 9,000원, 목표가는 13,000원 위로 한번 노려보시라. 만약에 파동 급등세 나와주면은 13,000원 충분히 뚫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초에 저는 한번 이거 파동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시면서 지지라인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좀 고맙습니다. 예, 기대하시면서 내년까지 한번 수익 잘 한번 노려보시라. 성공 투자하시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게시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종목 한번 볼까요? 인선 ENT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7,3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나 회복이 가능할까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어요. 일별 시세 보면요. 좀처럼 7,000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종목, 고점에서 사셨나 보네요. 그러면 네. 이 종목 언제나 회복이 가능할까요? 야, 이게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인선 ENT 종목이 워낙에 지금 매수가가 7,300원이면 좀 높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7,300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 하필이면 증시 무너지기 전에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인선 ENT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원래 매수가까지는 좀 노려보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게 지지라인 보이실 거예요. 지금 중심선 21선만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겠다. 손절가는 제가 6,4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6,400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매수가 위로 7,500원 잡아드릴 테니까 7,500원 위로 한번 파동이 나와주면 정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가격 전략 6,400원, 7,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마지막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HLB도 보이고요. 제이준 코스메틱도 보이네요. NK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23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시네요. 수소 충전 탱크 수혜주라서 샀는데 장기 투자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 NK 장기 투자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미 이제 편입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관점이면 너무 좋습니다. 엑설런트하다고 보고 싶고, 이 NK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쉬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보드리다 보니까. 맞아요. 이 NK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관련주,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소 탱크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200바, 400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NK 같은 경우에도 수소 탱크 이 용량을 굉장히 확대를 시킬 수가 있는 수혜주로서 부각이 됐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수소차 이슈가 사그라들면서 무너졌었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많이 드렸죠. 수소차 관련주가 한번 파동을 주면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어차피 친환경 자동차들
그 친환경 규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가 이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에게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규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NK 충분히 친환경 관련된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던 종목인데 최바닥권에서 이제 좀 살아나나 했죠. 최바닥권에서 이제 좀 살아나나 했는데 여기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자리입니다. 10월달 오히려 낙폭을 더 키웠죠. 지금 중장기로 봤을 때 자리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NK는 이뻐가지고 뽀뽀해주고 싶은 자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중장기로 가져가신다. 제가 주봉상으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중장기로 보신다고 하니까 중장기로 보셔가지고 NK 지금 손절가 뭐 1,000원대 여기만 이탈 안 해주면 1,000원 언저리만 지금 지지해주면 그대로 저는 한 2,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2,000원 위로 다시 한번 이 친환경 자동차 파동이 나와줬을 때 수소차 파동이 나와줬을 때 2,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겠다. 현재 자리에서 뭐 비중을 많이 넣지는 마시고 900원에서 1,000원 왔다 갔다 하는 이 자리에서는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2,000원까지 한 번 가면 2,000원은 갈 겁니다. 그래서 2,000원까지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마감하기가 조금은 아쉬워가지고요.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에탄올 볼게요. 매수가 16,200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월요일에 손절해도 될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는데요. 그러게요. 에탄올 지금 3거래일째 상승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손절해도 되냐라고 여쭤보시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16,200원인데 16,200원에 매도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가 줬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이게 지금 청해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자리를 잡고 있던 어떻게 보면 지하실로 간 종목 중에 하나죠. 원래는 이게 청해에탄올이 여기가 바닥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바닥권까지 지하실에서 이제 지상으로 좀 올라오려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창해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주조 관련해가지고 보혜양주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신고거래량 터트리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게 다시 무너뜨리고 재차 지금 반등 주면서 16,200원 같습니다. 이 청해에탄올은 가급적이면 그 매수가까지 가시면 좀 정리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섣부르게 매도를 하기보다는 손절가를 제가 14,000원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14,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가까지 들고 가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고거래량 터트리면서 재차 한번 상승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만 잘 잡고 가시고요. 목표가는 매수가 위로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는 우리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자, 단타적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히든 종목 제가 오늘도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금요일 날 방송을 출연할 때마다 드렸던 종목들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이제 잘난 체가 됐나요? 너나 할 것 없이 아닙니다. 올라가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도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종목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남북경협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좀 웅크리고 있는 자리다. 충분히 이제 한번 웅크렸다가 펴줄 때 펄쩍 개구리처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거 제가 푸른 기술 말씀드리고 130%의 이제 급등을 했듯이 실제로 이제 이번에 또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재차 파동을 보여줄 수 있을 타이밍이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 되지 않았죠? 바로 이제 어제예요. 어제 13일. 이번에 남북이 26일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이번에 26일에 개최를 하겠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무슨 이슈도 있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방송 나와서도 제가 벌써 2달 전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북한이 아니죠. 중국과 미국이 전화 통화할 때부터
우리 좀 협상해야 될 것 같은 거 되지 않니? 라고 실제로 중국과 미국이 시 주석과 트럼프가 전화할 때 어땠습니까? 북한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만나서 회담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북한에 관련된 이슈가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서 100%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죠.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순매수가 이번에 유입이 됐습니다. 이 이슈에 발맞춰서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이번에 북한과 중국, 미국 그리고 남한까지 이 4개국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고요. 얼마 전에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철도 도로 조사를 마치고 왔고 거기에 발맞춰서 마치고 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어제 26일 착공식을 이제 준비하자. 지금 합의를 보았고요. 올 2분기 기준으로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해온 철도주는 다른 철도주와 수준이 다릅니다. 지금 이미 올 2분기 기준으로 철도 수주 잔고만 6조 원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만 해가지고 일만 하면 6조 원이 떨어진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실제로 3년 동안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3년 전에 남북경협도 있었습니까? 없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 역시나 이번에 남북경협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좀 벌써부터 눈치를 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철도 관련주 대장주라고 하면은 역시나 또 이 종목 아니겠습니까? 요 종목 올 2분기 수주잔고만 6조 원이라는 거 바로 앞으로 이제 있을 이슈에 가장 큰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다. 대아티아이뿐만 아니라 이 종목 강력한 종목으로서 철도 관련주 탑 1, 2를 달릴 종목이라 말씀드리면서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이번에 수주잔고 6조 원의 이 철도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타적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3년 연속 매출액 넘어선 신규 수주와 대량 수주의 철도 주인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러게요. 전문가님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게 금요일 말씀해 주신 히든 종목에 꼭 잘 가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제 단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맞아. 좀 어깨를 무겁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 히든 종목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번에 3년 연속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힌트 말고도 3년 연속으로 매출액을 신규 수주가 넘어섰습니다. 신규 수주가 매출액을 3년 연속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 관련주 이번에 남북경협 관련된 철도 사업 이슈를 받으면서 강력한 원투 종목으로 원투 펀치가 될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급등세를 노려볼 수 있는 이 철도 관련주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승부 볼 수 있는 이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